월요일부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되게 시끌벅적합니다. 네, 이제 이른바 뭐 전륜 메시지, 뭐 이런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결의문이라는 걸 냈는데, 뭐 사실 어제도 하루 종일 이 뉴스로 좀 덮였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자면, 뭐 첫째,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로 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사과드립니다.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 주장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이 둘째 문구가 참 오묘한데요. 그리고 셋째,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결의문을 보고 두 분께 제가 OX 퀴즈를 한번 내보고 싶은데. 예, 좋습니다. 예, 이거 잠시만요. 이거 한번 해봤으면 TV 보면서 좋겠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요? 약간 대통령 선거 하는 거 같잖아요. 예. 한번 나중에 또 그런 거 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예행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네. 자, 이 일동 결의문을 보고 이제 국민의힘은 드디어 윤어게인 노선과 결별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건 결별 아니다. 아직 여기는 윤어게인 정당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X 한번 보여주시면 되고, 좀 근데 두 분 다 결의 가득 찬 표정을 보니까 좀 두근두근한데. 너무 쉬운 문제 아닌가요?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윤어게인 정당이다 아니다 OX 하나 갑시다. 둘 셋. 윤어게인과 이제 하경님은 결별을 했다. 그리고 이제 동원 위원장은 안 했다. 자, 그러면 한번 결별 절대 못하죠. 네, 우리 또 동원 위원장님 말씀 한번 바라시는 들어보고 것 싶네요. 같아요. 말씀하시죠. 네. 사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는 이거 여기 보시면 절윤 쇼라고 했는데 쇼를 기획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전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절윤 쇼라고 하고 싶지까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말을 너무 하루아침에 바꿨어요. 장동혁 대표가 2월 20일에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된 날이죠. 그때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면서 절윤을 사실상 거부했어요.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탄핵 자체로 어떻게 심판을 다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서도 심지어 장동혁 대표는 부정적이었어요.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라면서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된 논리적 허점들이 지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 맞아. 마지막 양심이라고 했죠. 자기 믿음까지 정치를 종교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우리 남아경 전 대변인님께서 좋아하시는 한동훈 대표 그쪽 이제 친한계를 절연의 대상으로 규정까지 했습니다.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이 있다.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당은 내란 옹호 장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라면서 이걸 또 맞받아치기까지 했어요. 이런 게 이제 치킨 게임이죠.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그래놓고 갑자기 3월 9일에 와서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서 이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번, 2번, 3번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참패하게 생겼으니까 국민 여러분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읍소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반성문을 내놔야지 결의문을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두 번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한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이것도 교묘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윤어게인과 절연한 거냐 오묘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조갑재 그 보수 논객에 의하면 국민의힘 당원 60%가 이제 윤어게인을 지지하고 그리고 또 그 부정선거론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같은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황교안 대표가 있는 자유화혁신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당원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권을 놓기 싫으니까 당심도 챙겨야 되고 또 국민의 민심이랑 당심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민심도 챙겨야 되고 이 두 번째는 정확히 그 오묘한 지점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맞아요. 당심도 잃을 수 없고 민심도 잃을 수 없으니까. 세 번째를 보면은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또 국민의힘 당대표
네. 당권파라고도 하고 친장동혁계라고도 하는데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또 눈치 보인다고 원내에서는 안 했어요. 또 치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랑 같이 대구에 동행했던 8명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세 번째는 다른 목소리 내는 거 철저히 차단하겠다로밖에 안 읽힙니다. 사실 당내 분열 막는다 이거는. 네. 그러고 나면서 오늘 또 장동혁 대표가 사실 벙어리 모드 온 해가지고 금요일부터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아예 안 내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얼마나, 기자들 앞에 예, 섰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고생이 진짜. 아, 내가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자, 정확하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전륜 결의문이 마지막 입장이다. 이 결의문의 그냥 이제 네이밍을 전륜 결의문이라고 표현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하경님께서는 또 이제 오를 또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또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일단은 메시지만 그대로 보면 돼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결의문 2026년 3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이걸 보았을 때는 내용이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힘이 민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건 맞고 이를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겠다 쇄신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것까지 비판하는 건 너무한 거죠. 다만 저도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결의문 내용을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거든요. 어떤 남자친구가 여자한테 사랑해 이야기를 하는데 생일에 연락조차 안 하고 꽃다발 안 주며 이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혹시 경험담이에요? 무슨 말씀을 네. 민망합니다. 계속 하시죠. 이러면 좀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결의문 같은 경우에는 수사로만 가득 차 있어요. 실천적인 행동 지침은 없습니다. 네. 저는 이게 아쉬운 거예요. 만약에 이걸 썼을 거면 저는 한 4가지 정도로의 내용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뭐 하나,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모든 의원의 책임 있는 사과. 둘, 윤호개인과 부정선거 추종 세력과의 완벽한 단절. 네. 이건 나아가서 전한길 씨, 고성국 씨를 탈당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셋, 김종혁, 한동훈,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사과 및 철회. 그리고 넷, 윤리위원회 전원 사퇴. 이 정도의 실천적 행동 지침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정말 국민의힘이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식의 수사는 미진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땅이 있으면 거기에 씨앗 하나 심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씨앗이 자라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햇볕 쬐고 물 뿌리게 주고 그렇게 해서 새싹까지 돋아야지 좀 보이네 싶어요. 흙 속에 묻혀 있으면 묻힌 거나 안 묻힌 거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전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당대표께서 물론 뭐 윤호개인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문 쓰신 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결의문 누가 발표했죠?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당대표께서 하시지 않은 게 아쉬운 거예요. 네. 물론 관습과 관례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하는 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상황 속에서는 지금의 낮은 지지율을 보면 우리가 그런 관습, 관례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장 대표께서 당대표로서 당당하게 나 당대표 장동혁이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실천하겠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고 또 이 끝난 다음에 그럼 기자분들이 궁금해하겠죠. 당대표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 근데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당 대변인 통해서 전부 다 말했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거는 전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대표께서 결의문 쓰신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려면 지금 잠시 한부 후퇴하시고 다른 쪽에 맡기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쵸. 이런 액션 조언을 드립니다. 플랜이 좀 있어야죠. 네, 액션 그렇죠. 근데 플랜. 이제 방금 이제 당 대표께서 작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기사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원내 지도부에서 이제 작성한 게 아니라 이게 다 논의해가지고 수정한 네네. 거고 네, 이쪽 맞아요. 보시면 그 총간에도 첨삭을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다 한 거고 국회의원 일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 대표께서 인정한 거는 맞습니다. 아, 다만 그죠. 인정한 아쉬운 건 거는 맞죠. 마지못해 인정하신 거죠. 근데 근데, 사실 네. 실천 의지가 없어 보이는 왜냐면 뭐 어떤 걸 실천하겠다라는 결의문이 없고 절윤 결의문이 마지막 입장 표명이라고 했어요. 네. 야, 앞으로 이거를 계속 사과하고 지방선거 다가올 때까지 사과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내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씨앗을 심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씨앗이 과연 싹이 틀 수 있는 씨앗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씨앗에다가 그거는- 물을 줘야 되는데 지금 물 뿌리기 염산 넣어가지고 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찰진 비유긴 한데요. 그 물 뿌리게 지금의 지도부가 있다면 염산이겠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면 또 다르겠죠. 그건 아. 앞으로 어떤 햇살이 오느냐,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어떤 시뮬레이션 물이 오느냐가 돌려봐도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말 뭐 지도부 총사퇴, 윤리 총사퇴, 뭐 새로운 정말 와 이 사람이 할 정도로 진짜 눈이 딱 튀어나올 정도로 의외에 되게 중량감 있는 인물이 선대위원장으로 빡 들어와서 완전히 핸들을 잡고 가자 이렇게 해야 이제 될 똥 말똥한데 그쪽으로 지금 택도 없잖아요 지금 반대 방향으로는. 제가 이거는 사실 오늘 방송 내용 전체를 총괄해서 마지막 발언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장동혁 대표 체제 지방선거까지 절대 안 무너질 거고요. 지방선거 참패하고 선거 당일에 사퇴하고 비대위 전환될 겁니다. 아 선거 당일날에 너무 당연한 저는 수순이라. 조금 더 네. 지금 이 스탠스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뻔뻔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방선거 참패해도 기준점 자체를 지금 자기네들이 말장난치고 있잖아요. 장애자는 뭐 서울 부산만 가져와도 이긴 거다 뭐 이러면서 점점 줄여 나가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거를 완전히 소급 적용을 해서 진짜 요만큼 만들어 놓고 TK만 나중에는 이겨도 지선 끝나고도 네. 된다. 다할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는 저기 대구시장이랑 경북지사만 이겨도 우린 영남 정당이었으니까 이 정도면 성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2018년도 지선 때 우리 국민의힘이 TK 딱 2석 제외하고는 뭐 교육감이든 광역단체장이든 전부 다 내주었죠. 네. 전 그때와 비슷한 결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그 당시엔 저희가 강남구청장도 민주당에 내주었거든요. 근데 그때 악몽을 되살려보면 정말 끔찍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지도부로는 조금 위태롭다. 혁신선대위라도 출범시켜야 된다. 최소한. 이런 것들은 조금 의견을 모두가 모아서 전달하고 전달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관철시키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핵심은 아무래도 초재선 의원 같은 경우는 힘이 없다 보니까 우리네 중진 의원님들께서 힘을 쓰셔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하영님은 너무 심성이 고우셔가지고 우리 지금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위태롭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위태롭진 않죠. 지금 거의 뭐 절벽에서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가는 수준인데 지금 좀 위태롭다라고 표현을 좀 해주셨고 사실 근데 이렇게 결의문을 내면서 지금 모든 쪽에서 다 욕먹고 있어요. 뭐 당연히 뭐 민주당이야 원래는 이제 늘 우리 양당 구조로 서로 정치적 대립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동혁을 뭐 이제 내란숙의 옹호 정당의 뭐 대표다 뭐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또 이제 그 친한계 또 이제 억가 징계를 좀 했잖아요. 친한계에서 욕을 먹고 근데 또 이제 윤호계에는 외치는 사람들한테도 욕을 먹고 있어요. 그냥 지금 거의 모든 정치 세력의 욕을 다 먹는 거의 최초의 정치인이 아닌가. 정말 팬덤이 전한길 씨 막 탈당한다고 난리치고. 근데 이게 사실 좀 들여다보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헌정사의 대통령 탄핵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죠. 박근혜가 탄핵을 당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새누리당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었죠? 일단 국회 표결에서 탄핵소추안 가결하는데 동의한 의원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민들은 이 새누리당 자체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친박을 특정해서 욕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2번이나 표결을 이제 첫 번째 표결을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됐는데 12월 7일에 부결이 되고 참석을 안 해서 12월 14일에 아마 이게 통과가 됐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대부분 의원들이 참석 안 했죠. 진짜 거의 안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도 계속 절연을 했습니까? 뭐 윤상현 의원은 뭐 계속 버티면 의리 있다고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 이런 말을 하지 않나? 그 장동혁 대표도 사실 불법 계엄이 아니라는 입장 아까 뭐라 그랬죠? 정확히 워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냥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라고 네, 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 대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당 전체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님을 위시하는 이른바 개혁보수 세력, 친한계라고 불리우는 분들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평가와 국민의힘에 있는 주류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계엄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 막은 사람,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 항상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좋은 길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이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주류에 올라간다면 여기에 대한 민심의 반응도 당연히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길을 이루는 건 좀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겨울은 끝나고 봄은 오니까 그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계를 개혁 보수라고 해줘야 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혁 보수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그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그래도 제일 야당인데 그래서 8명이 한동훈 전 대표 대구에 따라갔다고 지금 윤리위 제소까지 하는 마당에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저도 뭐 이게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막바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아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전에는 바뀐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참패하고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려 그걸 바라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양가적인 마음이 있어요. 지금 국민님을 딱 바라보면서 양가적인 마음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의 발전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건 당을 떠나서 우리 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뭔가 조금 더 건전한 보수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죠. 계속 정치라는 게 당이 아니라 국가를 보고 해야 되는데 국가를 보고 하니까 거국적 정치를 안타깝다고도 말씀드리지 통해서 않았습니까? 전 전자의 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의 거에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더 치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근데 여당에서는 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내부에 그런 사정이 그렇게 딱히 없어가지고 사정이 없는 거는 뭐 조금 이따 질문지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속으로 네. 좀 타들어 갈 겁니다. 자, 근데 전혀 그렇지 이제 않을 것 같은데. 결의문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게 또 남양주에서 이 지도부 일원들이 또 소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사전에 모의를 했다. 그리고 소주를 마신 후에 주말에는 장동혁, 오세훈, 안철수, 장동혁, 또 오세훈, 이준석, 오세훈, 조은희 등이 회동을 가지면서 월요일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좀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러니까 오세훈이 서울시장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또 무슨 또 정황이 있었냐면 어제 우리 또 나와주신 정광지 대변인, 정광지 소장님께서 김병민 부시장이랑 통화를 주말에 이렇게 해봤더니 조만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입장이 뭐 새로운 뭔가 바뀌는 입장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그 서울시 쪽에서는 뭔가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정황들을 볼 때 이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철저하게 한동훈 대표계는 또 철저히 배제를 하는 이런 그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약간 남양주 소주 회동. 남양주 소주 회동. 네. 사실 남양주 소주 회동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기사를 클릭하기 전에 이제 그 기사 제목을 볼 거지 않습니까? 네. 봤을 때 국민의힘은 회의실이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보면은 윤석열도 옛날 이준석이랑 할 때 그때도 소주 마시면서 이렇게 하고. 그죠. 치맥 회동인가? 네, 뭐 있었죠. 친하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그건 너무 나간 비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정치인들이 밖에서 술 마시는 거 가지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논의를 다 소주 마시면서 하시길래 재밌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남양주시 한 족발집. 네, 맞아요. 비상겸, 반주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비상겸을 논의한 롯데리아에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칭찬합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포함 지도부 8명이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5시간 정도 이제 지방선거 위기와 저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해요. 네. 들어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민심이 안 좋다. 당장 지방선거가 위기다. 라면서 장 대표를 설득을 했는데 또 기사에 의하면 장 대표가 또 그 와중에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이야기를 수없이 했다. 이거 언제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그런 논의를 했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짜고 치는 고스톱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야 가장 본선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국민의힘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나머지 후보들은 지지율도 얼마 안 되고 심지어 지금 서울시당 공관위에서 전화 돌려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자로 등록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이 가장 본선 경쟁력이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 오세훈이 지금 되게 초강경수를 두지 않았습니까? 후보자 등록을 안 해버리는 그런 거를 하고 조은희 의원도 그렇고 지금 여기 만났다는 사람들 보면은 안철수, 오세훈, 조은희 셋 다 굉장히 지금 지도부에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또 네임드 정치인들입니다. 네. 이들이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할 경우에는 장동혁 지도부도 굉장히 분열해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권도 계속 유지를 하고 어쨌든 지금 지도부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고 패배하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목표는 이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모든 정당이 선거에서 당선 그리고 승리가 목표지 패배가 목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봉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들을 만나서 목소리를 들어주고 이 껍데기만 요란한 빈 결의문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기보다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처럼 저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오세훈 측에서 더 요구하는 것들을 장동혁 대표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일단은 네. 일단은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뭐 이 남양주 8인 소주 회동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의 연출이다,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또 그러면서 아까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그 앞글자 따서 짜치고 맞죠? 좀 짜칩니다. 근데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발표한 거를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께서 또 후보 등록 마감일인 8일 날에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해서 뭐 안 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당내 개혁 보수 세력이고 지금 가장 윤어게인과 반대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재건할 수 있는 한동훈 대표님 세력과는 연락하지 않고 타당 의원과 연락을 하는 부분이 사실 조금 그리 거국적인 정치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오 시장님 저도 좋게 바라보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더 진짜 개혁 보수를 위하셨다면야 우리 당 내부 상황부터 잘 다듬었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대표 징계 같은 경우에도 그전까지 말 한마디 얹지 않다가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자기 차기 대권과도만 노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비판해야 되는 인물은 따로 있어요. 뭐 약속 대련이다 뭐다 하는 거는 들통나면 민망한 거고 아니면 그냥 많은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유출한 사람입니다. 애당심이 없어요. 자기 정치만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 경력 1천한 사람일 거고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서 장 대표의 리더십이 많이 붕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비밀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서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함구해야 되고 무덤까지 가져가야 된다. 다 입단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뭐 얼마 안 지나서 나간 거를 보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얼마나 처참한가 좀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주 회동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기가 막혔던 게 장동혁 대표도 엄청난 애주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좋게 표현하면 애주가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술을 얼마나 뭐 많이 마신다고 뭐 얼마나 뭐 전 국민들이 알 정도로 소문이 많이 났습니까? 아니 뭐 소주 트럭이 뭐 저 대통령실로 들어갔다.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장동혁 대표도 그래요. 근데 둘이 또 비슷한 게 국민들을 자꾸 테스트하려고요. 저 그게 좀 열이 받는데 이거를 좋게 포장하면 또 전략성 모성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 예전에 뭐 바이든 날리면 하면서 청력 테스트를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장동혁 대표도 맨날 뭐 딱 포스 이렇게 딱 자세 잡고 이거는 빨간색일 수도 있지만 파란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남자이지만 여자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안철수의 빙의가 된 건가요? 장동혁 따라한 건데. 성대모사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게 너무 답답하다 이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아까도 사실 말씀을 드린 것의 연장선상이긴 한데 제가 또 이거 진보 언론사 인용을 해오면은 이제 그거는 너희들이 생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조선일보를 인용해왔어요. 네. 결의문으로 노선을 바꿨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팽배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남아경 전 대변인님과 마찬가지로 절윤인지는 추후 사후적으로 나타나게 될 조치와 행동이 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어쩔 수 없이 포용하는 척이라도 해보려는 것 같은데 지금 의원총회에서 혁신선거대책위원회 꾸려서 장 대표를 2선으로 물리고 새 인물을 선대위원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고 한동훈 역할론 요구도 나올 것이라고 지금 야권에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도 조선일보에서 나온 얘기인데 근데 이런 것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기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친 장동혁계가 아닌 쪽에서도 무언가를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건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사실 물리고 있잖아요.
네. 후보자 등록 안 했을 때 4시간 연장해 준 거 그것도 되게 짜치긴 한데 그런 것도 계속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 측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여지고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은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근데 못 살아요. 어차피 이래봤자. 죽어요. 아니 네, 진짜 그쵸? 죽어요. 아니 근데 내가 진짜 답답한 게 내가 정치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SNS 글을 올린 거를 보고, 그러니까 그때 술자리에 대해서 막 해명을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장동혁 대표는 본인을 계속 믿어달라고 했고, 윤어게인에 대한 문제는 각자 생각이 조금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윤어게인의 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고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려는 많은 청년들과 국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많은 청년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현행법상 복직이 불가한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단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어요. 이 사람들은 복직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복직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모릅니다. 네.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인데 장동혁 대표가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끈 적이 있겠느냐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케이, 이번에 메시지 낼 때도 원내대표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가서 지금처럼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 불리고 새롭게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관련된 사람들 뭐 인사 조치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갔으면 아, 시작점이 되겠구나라고 하겠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이미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씀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결의문 2번째 내용과 다릅니다. 따라서 최고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면 그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아셔야 되고, 또 본인은 뭐 국회의원이 아니시니까 뭐 여기 없다 자기는 뭐 그런 식으로 면피할 수 있긴 하겠는데요. 책임 있는 정치는 그러면 안 되죠. 조금 더 무게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뭐 당대표께서 스스로의 입으로 그걸 말씀하시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환기 세력으로부터 부정선거 세력,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수증 청구를 받은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해하고 계속 그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그건 뭐 어디 그냥 뭐 시골 가서 그냥 뭐 그쪽에서 농사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중앙에서는 다른 분께 맡겨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아까부터 느낀 건데 그 결의문에 대한 비판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 비판도 그렇고 네. 사실 제가 해야 될 말인데 너희 두 너희 왜 분이서 그래? 두 분이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화가 아니, 저희- 너무 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 소신껏 정치해야죠. 아니, 자기 그럼요. 정당이라고 무조건 편들고 그런 거는 우리 국민의힘의 진짜 정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네. 아니 소신 있게 해야지. 그래요, 우리 예. 동원 씨 소신 있게 하세요. 아, 네, 저도 소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소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뒤에 액션 플랜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가령 액션 플랜이라고 한다면 이게 윤어게인의 정말 뇌절하면서 지금 탑승해 있는 정치인들 분명히 있어요. 색출해서 핀셋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인사 조치해야죠. 그러니까 한동 대표 같은 사람 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면서 방해되는 세력들을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또 다른 거는 한동훈 대표와 뭐 김정일 최고위원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제명 조치 이런 것들을 철회해야 한다. 사실 이게 좀 윤어게인 때문에 감정적으로 한 그런 윤리위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런 액션들이 필요하다 하는데 좀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 돼야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거는 그 누구도 뭐 한동훈 대표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애당초 원래 이런 법원이 사실 정당의 사무에 대해 관여하는 거를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현진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았을 때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은 지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친한계 의견을 넘어서 말하는 거죠. 특히 PK가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주에 한동훈 대표님이 부산 가셨죠. 뜨거웠습니다. 저도 다녀왔는데 일단 인파가 너무 많았고 경상도 사투리도 많았고, 원래 한동훈 대표님의 고정 팬덤은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남성분들도 많아지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갈수록 민심의 지지층이 두터워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제가 그 20년 조금 안 되게 딸기 가게 하시는 사장님이 계셔서 여쭤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보다 더 많이 왔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선거를 앞둔 것도 아니고 지역구 확정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라도 품어낸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진실은 입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적 행동이라는 것은 인적 쇄신에서 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민우 위원장 같은 사람 잘라내고 정말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윤 어게인과 반대되는 세력들 그런 사람들 끌어와야죠. 좀 그게 정치라고 보고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좀 여쭤보는데 부산 괜찮았어요? 부산 투어? 일단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어지럽긴 했습니다. 제가 MBTI I여가지고 거기서 기가 다 빨리긴 했습니다. 아, 사람들 인사도 많이 해줘요? 어때요? 인사 많이 해주시고 인기가 좀 올라 어쩐지 오늘 어깨가 약간 한 3cm 올라가서 오셨더라고요. 제가 좀 칭찬과 이런 거 약해서 감사한데 좀 민망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한동훈 대표님의 좋은 정치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 국민의힘이 희망이 있다고 보고 그분들이 지금 상황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뭔가 절망적으로 왔다기보다는 희망에 차서 오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런 시민들의 열망을 우리 국민의힘이 더 뼈저리게 느끼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자성하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저도 그때 구포시장에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돌면서 봤는데 미리 좀 가서 도는데 반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남자분 3분 반주를 하신 나이가 꽤 많으셨어요. 제가 보기엔 첫 보기에도 한 7, 80대 정도 돼 보이시는 분들이었는데 3분 정도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니까 이제 누구 오나? 한동훈 대표 여기 이제 곧 온다고요. 몇 시에? 12시 반에 온다고 하십니다. 여 선거 나온다 하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재수는 오케이. 전재수 시장 나간다 하면 오케이. 근데 한동훈이 오면 된다. 이런 말을 딱 기속말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갔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김도읍 의원님, 김태호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같은 PK 의원님들도 그런 한 대표님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전 이게 그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최윤성님이 댓글로 이제 하경님 넥타이 이쁘다 웃음 이렇게 하셨는데 하경님 이거 넥타이 그 새로 산 넥타이라고 하셨죠? 넥타이는 원래 있던 거고 넥타이 피는 새로 샀는데요. 아무튼 네. 예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그 시장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건 좀 돌발적이긴 한데 거기 구포시장이 이제 지역구로 봤을 때 북구갑 전재수 의원이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 지역구로 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전재수 의원이. 근데 시장 출마를 사실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물론 근데 지금 또 이재성 위원장이 경선해야 된다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제 시장 선거 나간다 봐야 되는데 여기 민주당 내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이 좀 없나요, 북구갑? 제가 밖에서 이렇게 좀 듣기로는 그 자리에 전재수라는 거목이 빠지면 갈 선수가 없다 이러면서 김두관 차출, 이광재 차출 아니면 정명희가 북구청장 말고 글로 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구인난이어가지고 현수막 붙여서 이제 사람을 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인재는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데 지금 누가 갈지를 필터링 중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그 자리에 나가실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이고 누구를 차출해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광재 전 의원님께서 그는 다른데 이미 지역구가 있으시고 그리고 또 원래 연고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곳에는 안 가실 것 같고요. 김두관 전 의원님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부산 북구갑에 출마는 안 하실 것 같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전재수 의원님께서 최소한의 양심, 일말의 양심이 단 1g이라도 있다면 그러니까 특권 받으셔야지. 지금 부산시장을 넘보는 게 좀 민망하긴 합니다. 또 하나로 저는 광역단체장분들 특히 민주당 분들 보면서 좀 민망한 게 많아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왜냐하면 광역단체장이라는 거는 경기도, 서울 이런 거대한 곳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 시민들을 이끄는 곳이면 거기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자체가 아니라 발광체여야 되는데 다 반자체 노릇하고 있습니다. 자, 정원호 구청장, 이재명 대통령 하나의 말 의해서 올라가신 분이죠. 그분 서울시장 메인 슬로건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자, 그 다음에 한준호 최고위원, 그분의 경기도지사 출마 슬로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이재명, 경기도는 한준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초선 의원이거나 어떤 청년 최고위원이거나 이런 거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함께 찍는 사진 올리고 그런 슬로건 거는 거 초선인 분들은 전 좀 이해를 하는데
정치 오래 하시고 광역단체장까지 노리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역에 대한 비전보다 아예 무슨 뭐 대통령에게 기대는 이런 식의 전략을 펼치는 걸 보면서 조금 더 민망하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냥 그런 소회가 있어서 말씀하신 김에 한번 얹어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우리 한 번에 갑자기 또 여러분께서 민주당 위원장이 응원합니다. 이동원 화이팅. 이동원 위원장 화이팅. 방금 혹시 카톡 하셨어요? 아니요. 동원되신 분인가요? 아니요. 제가 네.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게 민망하다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전재수 전 장관님이시죠. 네. 장관을 또 논란이 있으니까 이재명 정부 동력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고 잘못된 게 있다면 당연히 범죄는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특검까지 수용을 해야 되는가? 아니 전 이게 약간 좀 지양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는 게 상대방에게 무슨 논란이 있으면 다 특검하자라고 해버리면은 그거는 사실 이미 수사기관도 다 있고 그런데 아니 윤석열 정부 내내 특검 외쳤던 민주당 패널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좀 민망하긴 그거는 합니다. 검찰 윤석열 정부 내내 특검 검찰 특검했던 거 정권이었으니까 뭐가 그렇죠. 있습니까? 저희 얼마나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했습니까? 이건 그거를. 기본적으로 민주당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에이. 그쪽에서 특검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특검 취지를 다 왜곡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인데. 아니 무슨 이거를 뭐 그거는 정의당이라든가 정의당이다 다른 데서 합니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할 자격 없습니다. 아예 자격이 없다니. 그리고 행정부에서 나오셨다고 했죠.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네. 그런 식으로 잘못을 저지르신 분이면 부산 시민을 위해서 부산 시정 나서면 안 되시죠. 행정부 나서는 거는 괜찮고 부산은 안 괜찮습니까? 이건 부산 시민 모욕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맡고 있는 직책에서 나오는 거랑 내가 이런 게 있어도 이건 내가 떳떳하다. 그래서 이거 소명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선택을 새로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문제죠. 떳떳하면 장관직 유지하셨어야죠. 근데 일단 진짜 논란이 떳떳한 있으면 사람은 그 그럽니다. 논란으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묻힐 수도 있고 정부에 부담이 되니까 그건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논란이 있으면 부산 시민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산 시민들 안정감을 위해서라도 부산 시장 안 나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책임인 거죠. 이게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뭐 윤석열 정권 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거는 국민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분들 그리고 또 아까 비판하는데 이제 전재수 의원님 비판 안 하셔가지고 이재명 그러니까 다 비판하면 좋은데 이재명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정원호나 뭐 정원호 이제 전 성동구청장님 지금 서울시장 후보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한준호 이제 전 최고위원님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도전하시고 계신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사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국정과제를 많이 설정한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하는 정부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예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흑묘백묘론에 가깝죠. 사실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지금 실용주의적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책이면 시행하겠다라는 기조로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분주하게 여러 가지를 개혁하고 있고 국정과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성장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꾸준히 그래서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국회 입법과 지방자치 행정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발걸음을 같이 맞춰서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보는 길에 함께 해야 된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집권 여당이니까 원래 이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국정 동력에 힘입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얘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님 이제 단속 공천 받으셨죠. 그분께서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거에 신호탄을 이제 인천에서 알리겠다, 인천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 동력을 얻어서 국정 과제와 함께 지역 의제를 가지고 가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집권 여당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이 아니라 보수 정당일 때도 당연히 대통령과 같이 가겠다는 얘기 했었고 특히 허니문 선거였던 2022년 지방선거 어땠습니까?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때 다들 윤석열 정부와 연이 있으면 내가 윤석열이랑 이렇게 친하고 윤석열이랑 뭐 이렇게 하고 윤석열 정부에 누구랑 친하고 이런 얘기 다 했어요. 제가 그거는 부정하지 않는데 제가 네. 말하는 거는 서울 경기권에 있는 광역단체장급 후보가 네. 그리고 대통령에게만 의해서 반사체로 역할을 하는 게 되게 민망하다라는 겁니다. 그 지방선거 말씀하셨는데 뭐 오세훈 시장님, 김은혜 뭐 의원님 이런 분들이 뭐 윤석열 정부의 어쭈그를 메인 슬로건 걸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떡하니 이재명 이 이야기만 하니까 아니 뭐 이재명 정부 서포트하는 거 필요하죠. 뭐 당연히 뭐 서울시장 하고 경기도지사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분들은 서울 시민을 먼저 위해야 되고 경기도민이 가장 먼저 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이름 팔아먹어서 먼저 정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뭐 김어준 씨가 말한 것처럼 정말 대통령 이름 파는 사람이 많다 이 얘기가 아니,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제가 딱 하나만 그러니까 딴 네. 거는 뭐 사실 이야기 안 하고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예전에 어떤 그 슬로건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 많이 보여요. 이재명의 신복이라는 슬로건을 쓰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좀 너무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의 신복.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이름만 이용해서 선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당원들도 뽑아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가 나와서 사실 내가 이재명의 친구다라고 얘기한다고 뽑아주겠습니까? 안 찾아보셔서 그렇지. 지금 얘기하셨던 뭐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님이나 한준호 전 최고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비전 발표를 하고 계시고요. SNS만 찾아봐도 나옵니다. 비전은 메인 슬로건에 있고요. 제가 이거 본 것도 SNS랑 이런 곳에서 본 겁니다. SNS에 다른 정책 그런 거는 못 보셨어요? SNS에서 제일 먼저 발표한 게 뭐겠습니까? 이거입니다. 현수막 쭉 내리고 거기 나온 거 이거입니다. 그 뭘 더 당내- 이야기합니까?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메인 컨텐츠라는 거예요. 서브 컨텐츠는 부수적인 거고 메인 컨텐츠가 이재명이 따로 있는데 들어간- 그게 뭐 오시장님의 뭐 동행 네. 매력 특별시라든가 이런 거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서울시장 후보분들은 다 하고 있어요. 뭐 시간 특별시나 아니면 뭐 등등 그런 거. 그럼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호 성동구청장님께서도 비전 발표를 이미 너무 여러 번 하셨고 메인 슬로건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제일 큰 핵심인 어떤 거예요. 특별시를 만들겠다. 나머지는 다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따로 하고 보통 이제 그 얘기는 따로 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도 한 건데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2022년에는 이제 그때 윤석열을 넣은 슬로건이 없지 않았냐. 그건 왜 그러냐면 그때 윤석열 출범 후에 취임 후에 지지율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저희가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도 잘 나오고 그리고 또 지금 당 내에서 당심이 또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근데 보니까 말씀이 되게 어폐가 있는 게 네. 조금 전에는 이제 뭐 지방선거 앞두면서 지난번 때 윤석열 대통령과 뭐 친한 척을 많이 한 사람 많았다라고 많이 하시면서 했죠. 지금 또 방금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을 그러니까 지금 말이 모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적인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활용하는 거 많지 윤석열 대통령을 활용하지 않았던 거는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았고 당 대표도 인기가 없으니까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내 경선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슬로건에 넣는 것도 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뭐 그 대신에- 당시에 허니문 기간이었고 이준석 지지율 높았고요. 그렇기 별로 때문에 지지를 안 지방선거 높았죠. 무슨 우리가 소리야.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준석 별로 안 좋아하고 욕했는데 아니 우리 그래서 그때 지방선거 누가 이겼습니까? 국민의힘이 이겼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거 자체가 허니문 이펙트를 받은 거라고요. 그거 근데 아니었으면 광역단체장들이 뭐 윤석열 정부에 어쩌고 이러면 안 했습니다. 네. 이런 건 차치해 두는 거고 한 가지 말만 제가 정리할게요. 정치인은 반사체랑 발광체가 있어요. 저는 초반의 정치인들은 반사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적어도 3선 이상 아니면 광역단체장 이런 분들은 스스로 빛이 나야 돼요. 나의 그릇이 누군가에 의해서만 빛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광역단체장 최종 후보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 하자면 예,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만 당선이 되려고 하면 그건 문제죠. 이재명 대통령만 내세워서 하고 그러면 문제인데 국정 동력과 지금 사실 당심도 그렇고 민심도 그렇고 인정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함께 지자체를 발전시키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건전한 비판이 맞아요.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정책적인 의제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스스로 빛이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께서는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세훈 현재 서울시장이랑 양자 대결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충분히 빛이 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재명 말씀드릴 수 있을 대통령이 것 말 같습니다. 안 했으면 뭐 누군지도 몰랐을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공화 이상훈님께서 미모의 마술사 정치궤도 천사소녀 남아경 멋있어요라고 하셨는데 아 이렇게 또 화답으로 깨춤이라도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네, 이거 뭐 대단하네요. 예, 예, 후원도 들어오는데 이거 네, 슈퍼챗 죄송합니다. 반응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얼굴이 지금 그 넥타이보다 더 빨개졌습니다.
큰일 났네요. 우리 이상훈님께서 미모의 마술사 정치계도 천사소녀 남아경.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또 봉건우 대학생위원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최준영 파이팅하다가 갑자기 빠직하면서 준영 씨 편파 진행 아닙니까?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편파 진행 아닙니다. 일단 공화 이상호님 감사합니다만 민망하고요. 네. 저희 봉건우 위원장님 다음에 빨리 오셔가지고 저랑 한번 토론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은아님, 남아경님 최고 든든합니다. 응원합니다. 슈퍼챗 응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피부민 남아경, 감사합니다. 재건님은 꾸준하게 이동원 파이팅만 하시는데 이게 매크로 아니죠? 아까 지금 벌써 여러 개가 이렇게 또 똑같은 메시지가 이렇게 똥똥똥 나오네요. 위에 재건님께서 또 말 잘한다 이동원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네요. 네. 말 잘한다 이동원.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경님이 또 따로 나중에 사모님을 위해서 또 깨춤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이제 어떤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 은재님이라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성신여대 재학생이신데 네. 이게 당 활동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네. 오로지 그냥 제 SNS랑 이거 활동을 보시면서 저를 이제 응원하게 되셨다고. 그래서 방송 같은 거 하고 이제 그러면은 네. 다른 거 유튜브 방송 출연하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DM으로 응원한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제 실물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진실은 입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밥도 그럼 한번 사드리겠다고 깨춤 기대하겠습니다. 깨춤이요? 야, 그거 같이 한번 춤을 근데 또 봉건님께서 슈퍼챗으로 댄스는 준영님이 해주세요 하는데 제 댄스를 궁금해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몫을 대신 해주시죠. 제가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기대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준비해 아이고야. 오세요. 저는 사실 큰일이네. 해야 되면 합니다. 저는. 그래요? 네. 다음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릴스 찍고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오히려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저를 이제 못하게 하는 편이지. 저는 되게 하고 싶어하는 편입니다. 이제 또 그런 재능을 끼를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주제랑 또 이어지는데 국민의힘에서 뭐 슈퍼스타 K 하면서 뭐 이상 온갖 대한민국에서 하는 토너먼트 프로그램을 다 끼워 맞춰가지고 뭐 오디션도 본다고 해요. 광역의원 비례대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오디션을 본다고 하는데 최근에 돌아다닌 밭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지금 이거 완전 윤어게인 판이 다 해가지고 애들이 실시간으로 많이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오디션을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 얘네가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오히려 국민의힘 이미지가 떨어질 거다 이런 막 이야기들이 돈다고 해요. 뭐 어떻게 좀 평가하고 보고 계세요? 뭐 댓글 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항상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뭐 딱히 뭐 신경 쓸 건 없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 이런 거겠죠. 저는 뭐 윤호개인 세력들이 저희 당에 충분히 뭐 출사표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천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다만 그런 분들이 과거의 본인의 발언, 행동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와 성찰과 반성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사 통과한 다음에 이야기 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1차적으로 서류부터 컷오프 시켜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그 사람은 유튜브 이런 데서 얼굴 보이게 하잖아요. 민망합니다. 저는 결의문 봤을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그래요. 뭐 정치적 복귀 불가능하죠. 근데 윤호개인을 외치는 사람이 광역의원 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 복귀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해석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런 사람들은 싹 다 컷오프 시켜야 된다 이런 걸 보고요. 다만 이거는 아직 가정인 거고 아직은 정확히 누가 지어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한번 지켜보자.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가정이긴 같아요. 한데 라이브 방송 이제 켜가지고 자 오늘은 부산으로 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오디션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 후보 2번 지원자 3번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지원자 3번 나와가지고 윤어게인 이러면 이제 바로 방송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송 사고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방송 사고라고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의문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컷오프 시키는 것 그리고 윤호개인 외친다고 했을 때 당선시키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래도 국민의힘이 저런 민망한 사고는 있지만 과거와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 우리 동원 위원장님 보시기는 어때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윤호개인 세력이랑 아까 이제 조선일보에서 예측한 것처럼 네. 윤호개인 세력이랑 절연을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최근에 보셨잖아요. 국회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도보행진 할 때 와가지고 이제 윤호개인 외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제가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요. 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부산이나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그 오디션 보고 이러는데 당연히 윤어게인 외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윤어게인 외치는 사람들이 오디션에도 나오겠죠. 또 오디션에 그거를 만약에 남아경 전 대변인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배제를 하고 간다라고 하면 그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치적 부담을 그렇게 안 얹고 가기 싫을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윤어게인과 윤어게인이 아닌 건 어떻게 구별합니까? 쉽지는 않죠. 사실 이게 수준이 다 달라요. 완전히 지금 이게 탄핵부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비상계엄을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로 보는 사람과 탄핵이 잘 됐냐 잘못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실 윤어게인이라는 거 안에도 의제가 되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배제해야 할 대상인지를 나누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첫 번째 의견으로 드렸던 것 때문에 애초에 절연을 할 생각을 못하겠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후에도 윤어게인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국민의힘이 그거를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윤어게인 구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어렵지만 사실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윤어게인을 외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것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합니다. 뭐 가령 윤어게인 타워를 목에 메고 지하철을 탄다든지 네. 지옥의 9호선이나 2호선 같은 걸 막 타고 막 여기저기 자랑스럽게 다닌다든지 그런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보기엔 착장부터 거의 뭐 이미 그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분들도 저도 좀 뭐 뿌락치라고 하죠 흔히 그렇게 막 저희 단체에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어떤 행사에 약간 괜히 뭐 와서 뭔가 좀 동태 살피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사실 눈빛만 봐도 달라요 이게. 아 범상치 않죠. 맞아 이게 인상부터 달라서 뭐 외모 비하가 아니라 그러니까 풍기는 포스 이런 것들부터가 좀 다르다 보니까 다 걸러지긴 합니다. 아. 다만 중요한 거는 이거는 글쎄요 아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뭐 장 대표라든가 김민수 최고 이런 분들은 아직 부족하지만 네. 그런 핵심 코어 윤어게인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중진들도 목소리 내고 PK, TK 의원님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전 이런 걸 보면 그 몇몇 사람만 우리가 언젠가 걸러내면 다 선순환 될 거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거 오디션 본다니까 이상한 애들만 준비하는 것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이상한 사람도 준비를 하고 이상하지 않은 사람도 준비를 하고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되게 재밌는 게 아까부터 이제 몇 사람만 골라내면 된다. 사실 이거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네. 장동혁 대표랑 김민수 최고위원이 정확히 윤어게인 외쳐가지고 그 전당대회에서 당선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당원 중에서 대부분이 그 두 분을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지금 지도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사실 중진들 얘기한다고 말 듣습니까 지금? 아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보면요 과거에는 아예 안 들어오는데 지금 좀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조금 더 비관적 낙관론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켜보시죠 그래요. 한번.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